계속된 하락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지지선. 다양한 분석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부터 체크해볼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4% 넘게 하락하며 6만 달러 선으로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죠. 일각에서는 가격이 6만 5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자금 유출이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걱정이 더하고 있는데, 비앙코 리서치 CEO의 분석을 기반으로 1일 유입량의 가중치를 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평균 매수가는 6만 500달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이하에 유지된다면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여기서 진 비앙코는 채권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로서 그가 운영하는 비앙코 리서치는 거시경제를 이용한 투자 전략 전문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위험에 빠지는 타이밍에는 어김없이 X에 그와 관련된 비관점 시각을 올리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8천 달러 선을 횡보하던 지난 4월 29일에는 99%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소매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간 투자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보유한 사람들은 페이퍼핸드라고 분석했는데 평균 매수가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면 집단 투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그가 분석을 내놓은 며칠 후인 5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로 그가 제시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 매수 단가인 5만 7,150달러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투매 수준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5월 15일 공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 13F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1분기 기준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944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앙코의 페이퍼핸드 가설이 과장됐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비앙코는 최근 다시 이런 종류의 상품은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가 아닌 암호화폐 투자를 즐기는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런 투자자들은 단기적 모멘텀을 추구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예시로 올린 장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ETF 투자자의 성분 분포보다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점인 7만 3,700달러 돌파를 3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2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누적되어 있는 신규 유입 물량은 약 148억 달러인데 일부만 유출되더라도 시장에는 충분히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론 이전에 그의 분석은 일부 과장됐으나 현재의 분석 기반은 근거가 있으므로 비트코인이 6만 500달러 선을 잘 지지하는지 지켜보며 시장 상황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다음은 토크나 시장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이게 사실상 간접적으로 리플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주도하면서 높은 금리로 인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온체인 어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토큰화된 미국 트레저리 상품의 가치는 2023년 초 이후 1000% 이상 상승하여 6월 22일까지 16억 4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4억 8,142만 달러 규모의 블랙록의 토큰화된 미국 트레저리 펀드 BUIDL은 최근 프랭클린 템플턴의 3억 5,768만 달러 규모의 벤지 펀드를 제치고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죠. 여기서 암호화폐 헤지펀드와 마켓 메이커는 코인 및 토큰을 거래할 때 BUIDL을 담보로 활용하기에 체크해 두시면 되고 이러한 성장은 금융산업에서 실물자산 RWA 토큰화가 점점 더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와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토큰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실제 자산을 대표하는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는 토큰화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여 이러한 이점에는 유동성 증가, 거래 시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이 있고 더불어 토큰화된 트레저리의 사용 사례도 확대되고 있는데 토큰화된 트레저리는 담보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실물 자산 토큰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토큰화 부문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토큰화된 비스테이블 코인 자산의 총 가치는 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3년 초 이후 2배로 증가했어요. 이 수치는 공개적으로 추적 가능한 자산만을 고려한 것으로 홍콩 금융관리국의 추정에 따르면 토큰화된 채권의 가치는 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기타 디지털 토큰의 등장은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여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기에 이러한 요소들은 또한 주요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전반적인 시장 매력을 높이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기업
기업의 86%가 자산 토큰화에 이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중 35%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토큰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토큰화는 금융 부문의 혁신을 일으켜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가운데 토큰화는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경쟁 우위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토큰화 시장과 스테이블 모두에 크게 관심을 받고 적극적인 생태계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리플이기에 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하여 관련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가히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시세 상승 역시도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리플의 미래는 여전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리플 집단 소송에 대한 소식 살펴볼게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부지방 법원의 해밀턴 판사는 20일 리플에 대한 집단 소송 4건을 기각했고, 주법에 따른 한 건의 소송은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승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거든요. 해당 소송은 2017년 리플의 증권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소송인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리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소송은 전부 기각이 된 것이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개인 소송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으로 리플이 소송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안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해밀턴 판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공판에서 XRP의 증권 자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테스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토큰에 대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배심원단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한 관련 주장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 관련 주장이란 7년 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매우 오랫동안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했지만, 이러한 주장과 달리 갈링하우스는 2017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수백만 개의 XRP를 판매했기에 이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리플이 배심원단의 부정적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 해당 문제가 연방법 차원에서의 처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기에, 이에 따른 결과는 섣불리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해당 진행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